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공해에 쏜 것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 미국 북핵 수석 대표단을 도쿄에 초청해 이번 일에 대해 대책을 찾자고 나선 상황인데요. 일본 우익들은 한국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일본은 한국보다 더 우수한 방공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일본 군사 전문가가 우익들의 어리석음과 일본의 실태를 꼬집으며 살고 싶으면 한국에 기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CNN의 앵커가 한국에 무기 하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원시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 군사 전문가는 일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왜 한국에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CNN 앵커가 언급한 한국의 무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이틀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미사일이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을 2시간여 비행해 1500 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난리가 났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발표할 때까지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일본의 어떠한 방공체계에서도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일본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져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1500km를 항행하는 미사일 발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본을 둘러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본으로서는 북한 미사일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일본은 급하게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를 도쿄에 초빙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극우 네티즌들은 한 가지 쓸데없는 나라가 섞여 있네요. 한국을 끌어들여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원래 한국은 정부 수집 위성 자체를 가지지 않았다. 아마도 위성을 가질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닐까. 미국이나 일본에서 정보를 받지 않으면 분석도 못한다. 그런데도 일본에는 지소미아 폐기 문제나 국민 감정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의 동맹인 척하면서 북한과 내통하는 것이 원래 모습 아닐까? 일본은 이미 알고 있다. 사통 레이더 조사로 적국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 한국을 빼지 않으면 위험한 정보들이 다 누락된다라며 한국은 오히려 일본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고 그것조차도 북한의 정보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인터넷 우익들의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일본 군사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군사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 일본인은 해외 여러 군사 전문지에 글을 기고했을 만큼 군사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군사 저널리스트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면서 북한을 더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아래에 있는 자위대는 한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폄하하며 한국의 우수한 미사일 전력이 일본의 방공망에 무력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절대 한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절대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의 우수한 방공망에 한국 미사일이 대부분 요격당할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군사 지식이 전무한 정치인들의 표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그는 만약 진짜 일본의 방공망이 그렇게 우수하다면 왜 북한의 탄도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한국이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큰 형 뒤에 숨어서 이웃인 한국을 잔뜩 약 올리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다. 반면 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 전문가는 일본은 북한이 진짜 두렵다면 한국을 도발하는 것을 멈추고 외교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만약 한국이 일본에 진짜로 등지기라도 한다면 일본은 한국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군사 전문가는 일본이 무시하고 있는 한국의 방공망은 주변 적들을 방어하면서 더욱 견고해졌으며 현재는 세계 최고의 방공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 일본의 구원군을 재빠르게 보낼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일본 본토를 공격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한국만이 유일하게 일본을 막아줄 수 있을 텐데 왜 일본 정치인들과 우익단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한국을 자극하는가 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군사 전문가의 말대로 순항미사일은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연하게 움직이며 산골짜기를 따라 상대 국가의 방공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고 소형 비행 물체이기 때문에 워낙 고성능 레이더가 아니라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군은 이라크 전쟁 당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이라크군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란의 산맥을 넘어갔는데 이란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상공을 지나간 줄도 몰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은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CNN도 이번 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도하였는데요. CNN은 북한이 지난 몇 달 동안 열병식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무기들을 공개했다면서 이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의 형상이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판박이라면서 이들은 어느새 일본 열도 전체를 사정거리에 둘 만큼 위협적인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에 무게뒀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이것이 완전히 예상됐던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전했는데요. CNN은 미국 정부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한 것과 한국의 잠대지 탄도미사일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SLBM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원시시대로 만들 특별한 무기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EMP탄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항하며 비밀리에 EMP탄을 개발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EMP탄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적의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군사 장비를 가동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핵무기만큼 위험한 전략 무기로 손꼽힙니다. 한국은 1999년부터 비핵 EMP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1월 3일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1km 유효거리를 가진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7개월여 지난 현재는 1에서 5km급 EMP 무기의 실전 배치 단계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한국은 EMP탄이 전략무기인 만큼 비닉무기로 취급해 EMP탄의 정보를 외부로 나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을 시기부터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센터장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초강력 EMP탄을 개발하면 핵에 버금가는 한국형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EMP탄을 최근 개발한 SLBM의 탑재해 적 머리에 터뜨리면 컴퓨터와 휴대폰, 통신장비, 전산설비 등 모든 전자장비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를 사실상 원시시대로 되돌리고 경제, 행정, 군사 등 모든 국가 체계를 마비시켜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EMP탄의 장점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지 않더라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보화 수준이 떨어지는 북한조차도 핵과 미사일 등 핵심 군사 체계가 전자장비로 작동되기 때문에 EMP탄이 터지면 미사일 공격 체계가 마비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CNN은 한국의 EMP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신 센터장은 EMP탄을 보유하면 중국이나 북한 등 주변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사거리 2000km 되면 중국과 일본의 모든 주요 도시를 사정거리 안에 두게 됩니다. 중국으로선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와 동시에 EMP탄을 내심 상당히 껄끄럽게 여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왕이 부장이 이번 방안으로 경제보복 조치 협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고 있습니다. 북한 카드가 통하지 않자 대놓고 한국을 압박해 한미일 공조를 흔들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신 센터장은 과거 사드 보복 때 한국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관광 중단을 비롯한 한한령이었다면서 그런데 중국은 이미 그 카드를 다 써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 조치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힐 수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할 카드도 많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신 센터장은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으며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한국의 기술 부품 협력이 오히려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중국에 대응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 중국의 보복에 대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보복 카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수출을 멈추면 중국은 당장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는데 반도체가 우리의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기회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 모두를 길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과거 소극적인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된다면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현재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된 가운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국가가 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